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보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자회과 물리치료사 임지헌입니다. 네, 오늘의 발등 수술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갈등을 이렇게 삐뚤었다거나 아니면 갈등을 사각 혹은 무언에 찝찝해서 다치신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접시르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운동을 하시다가도 이제 접시르는 상황을 하기 때문에 이 발등에 관련된 이슈가 정말 궁금한 점을 가득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발목만 이렇게 돌아가고 다친 경우도 있지만, 발목 말고 발등에 있는 인대도 돌아가면서 부전이 되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무거운 물건이 발등을 찢어 누르면서 발등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리사랑 인대가 대표적 손상이 되는 부위입니다. 오늘은 그 리사랑 인대 손상에 대해서 한번 따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다음에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 손상이 되는 경우는 격한 스포츠 운동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또 이제 농구 다들 좋아하실 텐데, 그중에 NBA 농구 선수 중에 스몰 베린이라는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를 막으면서 사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베이브가 밀도가 뒤로 꺾되고 발 올라간 상태에서 딥 상태에서 이게 뒤로 면서 이게 발목이 음 손상을 받는 경우가 리스의 손상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상 이내의 해부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상 이내에는 앞쪽에 중요가 골 C에 있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첫 번째 중족골에서 다섯 번째 중족골까지 쭉 연결되어 그 뒤에 뼈상골하고 입골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인대가 가시를 딱 버텨주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바닥을 걷어주는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발목의 바닥에 부어지고, 그것이 이제 말이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중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도중에서 중부족골 중에서 두 번째 중부족골이 힘질 구조로 가장 중요한, 또한 가장 높이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이수적 해부학적 구조라고 보고 있고, 그 중부족 뇌가 또 다른 말로 피시성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사랑 조인트 컴뱃을 알아보면요, 큰 조인트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중요족골과 중족근골 사이의 인대이며, 이것이 각각의 이제 근골의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충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일일이 넷셀 로딩이 발생을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이제 그런 충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세레스를 쪽으로, 그다음에 뒤쪽으로 일배준탄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노동입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조인트 이제 스프랑 인대는 조금은 말은 비슷한데 좀 다른 엄밀히 기계학에 따지면은 좀 다른 이제 구조물을 제시한다. 이제 스프랑을 얘기하면서는 그 중에서도 리스랑 포인트 안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키가 되는 키스톤이 두 번째 중급으로 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급부의 기저부와 그다음에 예치스를 이어주는 이게 이대를 이제 스프랑 인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래된 동안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중간 이 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컴플렉스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pon상이 되는지를 이주전을 평행해서 예측을 하고 수식을 아스침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툴베랑 있는 인덱도 할수록 더 강해진 구조입니다. 오픈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노멀한 인덱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해저전이 되느냐, 해저전이 시해가 되느냐, 왜 되느냐에 따라서 레만에 따라서 플레스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인덱가 pon상이 일어났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있는 가장 아래 이데가 강한 미래이기 때문에 헤럿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수술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대가 떨어지게 되면 하이웨이를 해서 이 뼈 사이의 갭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간의 부족들의 안정성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평소에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천열의 문제가 생기고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관절했고 관절의 속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관절염도 유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명과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그게 만들어낸 히스토 힌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합적인 쉽게 이해를 하면 이 첫 번째 충돌이 없다고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지 수밖에 없게 보이겠죠. 실제로 로만 아트 생성체라고 해서 제한적인 스테빌리티를 제공하는 이런 이거가 로만 아트 이 다리 브릿지를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스톤은 단위부터 제일 위쪽에 있는 키스톤을 그래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다리가 무너져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이 해부학에서도 두 번째 중독부를 가장 뚜렷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힐지구를 그 축을 쳐서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되면은 치의 스테빌리티 저하에 가장 영향 크게 끼칠 수는 해부학도 들어있다. 따라서 이제 의사상은 가장 작은 소상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이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은 우리가 이 스판을 당하는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사는 메커니즘. 혹시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봤을 때 그 소산 메커니즘 어떨 때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점프를 하려거나 아니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직적으로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지금 사진처럼 발 끝으로 버틴 상황에서 부하가 외부에서 걸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탈구가 되거나 부상이 되거나 보통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축구에서도 아까 농구에서도 다칠 수 있는데 또 한학기 우리가 이렇게 까치발 들고 하는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까치발 들고 한다라고 한다면 농구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많이들 하는 그럴까? 유교가도 있고 네. 발라드도 맞아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수업 풋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풋 운동들이 그냥 노출의 위험이 높은데 실제로는 부대 쪽에서는 이런 지방 혼상을 이렇게 심각하게 경험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축구나 이런 이제 스포츠에서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풋볼, 이식 축구나 이런 데서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사이클을 신고 있잖아요. 사이클을 신고 그다음 축구화나 이제 이식 축구보다 마찬가지로 장비 바깥에서 발을 제대로 이제 의자정합 CCG를 한 상태에서 로딩을 가해지면서 꺾인 상태에서
노딩 하이지기 때문에 또 되어 버리면은 지금 PPT에서 보는 게 잘 걸리게 되면 이거를 뭔가 어떻게 다 단순 나라에서 생활 좀 피하고 그 상태에서 축성화가 열리게 됐을 때 두 번째 그다음에 레시피의 화가 또한 전달을 결국은 이제 인대 하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성화 그다음에 상단 탈발창 족저력 흔들고기를 했을 때 또 우리가 잘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는 다치지 않겠죠. 아프니까 세상을 했을 때는 결국은 비틀리게 시스템도 같이 될 수 있고 시스템을 일반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이 되거나 그런 이제 이전에 의해서 리스펙 인대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풋 족의 스트레스가 쉽게 이해하면은 인대 파열을 일으키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그것이 다리 특히나 이제 이쪽으로 말고 아래쪽으로 굴곡된 상태에서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락되면 축구 혹시 지나가세요? 주고 보호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예상 그 예상을 이걸 봤으면은 이 사람을 예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구를 해야 될까요? 음. 방법들이 어떤 그것은 일단 리스프랑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치가 제일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래 아치가 너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뛰거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악영향만 끼친다 생각해서 저는 일단 평상시에는 좀 아치 훈련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아래 아치를 잡아서 외제근에 있는 그 아치랑 외제근의 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제근 붙어 있는 여러 아치를 만드는 훈련도 따로 종아리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호흡 운동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소상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학원 상상 당하면 이런 이제 소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 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한 번 더 이제 셀프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세팅해야 되고 말목이 결국은 족저력 굴곡이 해야지 리스크하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족저력 굴곡을 우리가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깨핀을 한다든지 병루에는 이제 그런 그리고 있는 발 같은 경우에도 충고하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말목까지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충고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이클도 너무 이제 깊은 사이클은 좀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손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이렉트 인저,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이렉트 인저리는 직접적으로 뭔가 엄청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 밖에 깔리거나 가 이제 끝이 인저. 다이렉트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다이렉트 인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밖에 깔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대부분은 일단 이 손재가 되는 경우는 제가 아직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큰 화물차에 깔렸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리스크에 손상이 있더라도 하이 트라우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걸 들고 다 분배를 해야 되고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나 이런 후유증 증후군 아니면은 깨닫는 혈관이 잘 피자가 잘 가는지 아니면은 뭐 기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경 손상 넘지 이런 것들 하이 떨어마 아부하부 에너지 농산 때 한번 같이 체크를 해야 될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나라베스트 예절이 이게 훨씬 더 하나겠죠. 프로 주요 받은 짓이 아닌가. 아까 이제 스포츠에서도 발이 꺾이면 발이 이제 족저 긁고 되면서 이렇게 뒤틀리면서 오는 이런 다이렉트 인절가 불신던 날에서 딱 발생할 수가 있고 러시 그랬다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아니라서 당장 저쪽 깝두지거나 엄청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푸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인저리를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라다닥이 아프다. 저 돌릴 때마다 아프다. 그럴 때 가스까지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보건의사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치는지 어느 부위가 다치는지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하루 그 단계를 나누고요.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의 의견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떨어지게 됐을 때, 파인 됐을 때 두 번째 흥등독부 레이스와 NSC의 상부의 세대가 문제가 됐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히스톤이 분리가 돼서 하다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하늘의 정렬에도 안정기능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상한 인의 타율은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잘 떨었잖아요. 리스크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수식에 의한 이상한 인의 타율은 결국은 발로 살을 유발한다. 그리고 발에 있는 손상을 유발하고 이런 부적, 익숙, 정을 소실시키기 때문에 이를 주행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 운동하고 내 스포리 떨어져 보면은 약간 뜨겁고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짜질 것 같습니다. 수반 보는데요. 지금 제가 제 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거운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네. '이 고통은 끔찍스럽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뼈 모양만 보더라도 이걸 그 고통을 말로 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의 손해 그들은 요즘은 그런 트라우마 안 하고 그 기억. 왜냐하면은 당연히 엄청 수도 안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이 반환절 배경이 계속 얻어져 있고 기대 때문에 이러고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에 가서 진행하면 그 진행이 더 되기 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무엇이 절발을 해야 되는 치료를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는 것들이 이제 패턴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21 한쪽으로 이 리스파인 조인트 막 관절 자체가 어두워져서 한쪽으로 충돌리게 됩니다.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 문제발 발가락은 왼쪽 그다음에 다른 첫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반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나뉘어야 이제 한쪽만 이렇게 떨어지는 발전체는 이제 발가락과 두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전체가 양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룰을 세분화시키는 법은 대부분 이제 다이렉트 정말 심각한 소사가 받아낸 다이렉트 인저리 바이 트라우마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인다이렉트 인저리가 훨씬 더 흔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려 안 놓치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떤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루에 뭔가 삐끗했는데 안 먹으면 괜찮고 뭔가 발바닥에 아니면 발등이 뭔가 아픈데 그래서 실신하니까 그 안에서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멍때림 정도만 가르면 되지 않을까? 파스고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가요? 저는 일단 원이 들었다면 일단 체중 지지 자체를 아예 바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최대한 말을 안 말고 너무 빨리 가야죠. 그게 보통 이런 멍이 드는 거를 의사들이 외국이 멍이 들든 하든 물론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진찰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발바닥에 멍이 들었는 딱 이때에 멍이 드는 거는 우리가 매력 쳐서 안 되는 그런 사인 이거를 바로 이제 이스라엘 신경외과 있는 선생님들은 리스파처리를 꼭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만 결국은 빠방적인 상황이 생기는데도 이제 이윤 탈 때문에 이제 웃는 것도 당연히 힘드실 것들
시신한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깜빡 해야 돼. 뛰어버리면 손발 오스틴을 했다. 그래서 그 진영을 막자.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많이 있죠. 이 스펙 인덱이 가까이 됐으면 그다음 미드풋 흥등급볼의 통증도 많은 것이고 그냥 이제 겁먹는 게 힘들 것이고 이런 분들은 스파를 워킹을 했을 때 톱 워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잘 놓치기 쉽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딱 보고 발바닥이 바로 이제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병원에 결국 왔을 때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제 신진차를 하시겠죠. 신신체 진찰을 하는 것들은 이 발바닥에 이제 후속부, 그다음에 중족부, 그다음에 전족부 이 관절들을 다 잡아서 이번 점수 이미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뒤로 슬라이딩을 해보고 그다음에 옵테이션 시켜서 떨어지는지도 체크를 같이 해보고 각각 이런 러닝 테스트 그들을 통해서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신체 진찰이 있으시면 근데 나이로도 많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진찰을 기회드리면은 홈포프 전속 위에서 전속부와 이제 바깥을 멜리전 시켰을 때 멀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있는지 너희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다 닫힌 알과 조금 이제 정상한 알과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따뜻함이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이제 시즌부터 해서 그런 하는 메커니즘 세상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오래됐을 경우 통증은 있어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얘는 어떤 점도 이야기했는데 급성기 이제는 그래서 이게 문제로도 보통 하려식 때문에 이게 체가 잘 안 되지만 한두 달, 석 달 지나서 통증이 다가랑 나서 체크했을 때 혈액 키니 테스트라고 이런 두 번째 키시스톤을 혈액을 움직입니다. 끊었을 때 이것이 이제 나간 가능성이 있어서 체크를 해주면 그러면 혈액 키니 테스트 거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 아까 말씀드린 축배 시험도 이제 예방되는 로케이션으로 쪽 일가가 문제가 있는지 바깥쪽 인대가 엄세져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환자가 느끼는 그런 홍제노가 그다음에 진찰을 통한 시진 엉덩이를 있는지 그다음 손으로 만져보면서 악보이 있는지 그다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각각의 진찰지를 통해서 그런 안서를 통해서 이제 시방 인대를 우리가 흥분산을 예대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리스방 인대를 이렇게 많은 복잡한 진단을 거쳐서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할까요? 의사들이. 일단 리스파랑 같은 경우가 단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지형이 다 다르다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검사를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가능성 지금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어서 일단은 환자 입장이나 제가 이제 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일단 복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의사들이 막 염지 사업을 하는 거는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해부학 점토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가 인대라고 해서 뭐 어떤 인대 이사랑이라는 사람 닉네임이시에요. 그래서 이름이 닉네임이 붙었는 질환은 유명한 해부학적 구조물만 그런 이제 닉네임이 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셨을 때 놓쳤을 때 결국은 그것이 진행이 이미 되고 나서 수술하면은 경우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히스토닌 것처럼 우리가 의학에서도 발해소된 발등에 가장 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많은 진찰을 해서 어떻게든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아까도 다시 이게 나온 것처럼 발바닥에 이런 문이 들어있는 걸 절대 놓치지 마라. 그다음에 이 보통 잠깐 염전나 끗끗했을 때는 일주일을 잘 괜찮았어요. 하여튼 막 그거 이거 저러면서 못 디디고 걷는 경우는 5일을 넘어갔다. 이러면은 사실 절대로 웨이백 뒤로 걷는 것이 일주일 내내 2주, 3주가 돼도 허전선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누구나도 한 번씩은 삐끗하잖아. 2주 동안 못 걸은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 사진들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스쳐 삐끗하다 하더라도 그게 1주에 2주 이렇게 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인사빌리티 맞점성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병원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래 CT, MRI 이런 검사까지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실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봤을 때 그냥 정상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엄지발가락의 옆수족이 조금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정상과 뭐 부정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게 모양 자체가 일단 육안으로 좀 다른 걸 좀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좀 어르신 봤을 때 이번에 충족 거래를 이 리스 라인과 그다음에 하라산도 윤회산선상고의 내출 라인이 일치해야 됩니다. 네, 결국 이때가 이 사이 잡아주는 인대가 사이 돼버리면 결국 벌어지게 되고 이 얼라이먼트라고 정글 자체가 무너진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외래상 다른 지성상 이후에 시간은 더 흘러서 진행이 얻었을 때 이렇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야 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힘은 그쪽을 써서 오히려 하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힘이 되면 저희가 스레를 찍 그다음에 통증이 있더라도 좀 통증이 빠지게 대신 하나가 잘 해결 되고 꼭 이제 신경만 웨이트베링 엑셀을 찍어요. 웨이트베링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앞 디디 앞에 그다음에 옆에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이제 우르크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면 서서서 체중을 부하를 시키면서 ADP 그다음에 라들 스피어 그다음에 야 그다음에 우르크 스톤으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잡았을 때 체중 과거를 했을 때 꼭 중요한 것은 체중과 엑셀 등 검출하고 꼭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간혹 가다가 원래부터 자기 몸이 아주 유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락스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락스티가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측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 파인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타시 떨어진 게 이미가 있다. 이미가 떨어지면은 또는 fat sign 뼈 조각입니다. 아예 뼈 조각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 얼라이먼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색 그 파란색 정렬이 무너졌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문제 있는 엑스레이구나라고 스파는 인상이 이려나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핏볼이라고 체중부하가 없는 엑스레이는 그냥 알을 편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을 가면 체중부하 없이 찍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찍으면은 오히려 정렬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처럼 볼 수도 있다. 한번 비기가 나만 중요합니다. 네, 쪽이 되면은 꼭 필름화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의 그 꿀팁에 이어서 조금 더 많은 또 의견을 주시고 계시니까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조금 더 당기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멀어지는 정보가 뭐 2cm가 죠. 2mm. 2mm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가 정말 쓰지 않을 범위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2mm만 이 의미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은 정말 2mm는 사실 정말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차이인데도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조사한데도 정말 과하게 우리가 이거를 치료를 써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못 치면 안 되는 그런 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종 보완을 했을 때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한번 그다음에 그다음에 환청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얼마큼 벌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많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3.7mm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꼭 건착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CT까지 찍어서 MR과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이제 MRI에서 나오는 그 뼈가 결국은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뼈도 멍이 듭니다. 그래서 골선 타박이 동반되고 인대에 손상이 있는 것을 MRI에서 보시려면 MR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CT입니다. CT 사진에서 보면 여기 옆에 조각이 보이죠? 충격을 받은 이게 플렉 사인입니다. CT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벌어지면은 인대가 충격을 받았을 때 조각은 울고 떨어지는 견렬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견렬골절이 있다. 곧 그 말은 인대 파열이 있나? 결국은 수술을 해서 이를 안정화시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써서 웨이트베어링 엑스레이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의료가 발전을 많이 해서 웨이트베어링 CT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써서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큼 더 벌어지는지 누수적인 정렬이나 누수적인 것들을 더 일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스탠딩 CT까지 찍어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수 쳤습니다. 만약에 지연세 참 첫 번째 병원에서 디스판 손상을 어떻게 치료를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리스크랑 만약에 지금 진찰 받았으면 일단 체중 지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처음에 급성기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막 완전 보호배를 지금 이렇게처럼 그거 해가지고 최대한 만약에 오른발 손상하니까 왼발로 최대한 디디면서 걷는 걸 일단 급성기 동안 처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다 오버웨이트라고 되어 있죠. 일단 심해 이런 리스파는 빼는 가구 수술을 고려해서 하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우선적인 치료, 수술 치료로 끌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은 해주는데 여기서 인디케이션 중에 중요한 건 웨이트베어링 엑스레이. 일과성이 있는데 2mm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불안정성은 다 다쳤는데 불안정성까지는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비수술로 주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말씀하신 대로 뒤치 나오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고 서서히 체중 부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갭이 크게 없다면 다행히 우리 내가 다쳤다. 우리 내가 멍이 되고 아무리 그쪽에 악통이 생기고 비스방에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안정성까지 진행하지 않으면은 빠르게 이제 디턴트 플레이 선수분들도 복귀하는 선수분들도 내납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고려할 선생님이 이제 또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등성이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2mm 이상 벌어지는 순간 또 백사인 같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간 류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뼈가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간 류압을 시키는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 심하게 됐을 경우는 골반 류압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류압을 시키면 처음부터 빠르게 우리가
지상을 복귀할 수 있고 스포츠도 조금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제 완전히 유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뼈가 더 이상 이거 자체가 결국은 지금 엑셀가 지금 다른 엑셀이 들어왔네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스프링 아사를 받아서 아예 완전히 유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쓸 경우에는 예, 셋업을 할 것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것 말고 쓸수 있는 관절에 부하가 걸려서 관절염이죠. 누가 할 수 있는 부하 한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 인대 차열로 인한 인대 경험토스 그런 리스판 손상 일경 심한 혼합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런 유형을 시키는 것이 골든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페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복을 간헐적 엘리베이트 또 수를 늘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관절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뼈가 잘 유업이 됐을 때는 플레이트를 다 제거를 하고 플레이트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 관절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압을 해버리면은 이 플레이트를 제거를 쌀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복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을 한 거는 내가 없는 거는 장점은 많지만 이게 완전히 다 유압되기 때문에 이저 자체의 스트레스가 다른 기능 관절로 부하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타이틀루프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타이틀루프는 이것보다 빠르게 이제 복귀할 수 있고 상처 부위가 수술을 했을 때 상처 부위가 이식은 저수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대성 파열 또는 골선 파열이 있을 때 그거 자체가 리스파운드별이 손상은 많이 심하지 않을 때 내가 타이틀루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틀루프뿐만 아니라 요즘은 1차 레이스라고 해서 이게 5와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빼고 그다음에 다시 중간 스펠상보까지 다 도정을 앵커로 고정을 하는 1차 레이스 또한 생각할 수가 있고 오웨이드 인대성 손상에서 좋은 치료의 옵션이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논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은 이런 이제 관절 유압술 자체는 통증도 적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재수술도 작고 수후 관절염 자체 관절 자체가 유압되기 때문에 관절염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 관절에 염증, 관절에 부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압술과 그다음에 그 간헐적 플레이트를 이용한 금속 한 접목술 같은 경우에는 초화적으로는 기능 결과는 수술 후 결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유압술 자체가 조금 더 결과적으로 임상적 결과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속 판고정술은 장점은 그래도 다시 나중에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성 리스프랑 손상일 경우에는 이런 금속판 내보정술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대성 손상, 리스프랑 인대성 손상에서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로우 브레이드로 많이 심각하지 않은 인대성 리스프랑 손상일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초 버튼을 이용해서 또는 인터널 브레이스라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빠르게 수술을 하고 빠르게 이제 회복을 시키는 추세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테크닉들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 것들을 오늘 지금 쌤이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지만 저는 간단하게 하나 알려주는 제안을 또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지금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니까 인대는 한번 늘어나면 다시 안 줄어드나요? 아니면 치료받으면 줄어드나요? 한번 늘어나면 자주 늘어나는 체질로 바뀌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만 답하고 넘어. 네. 인대도 약간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 늘어나고 힘줄이나 근육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그 자체가 섬유화 반응을 통해서 질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질겨서 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더 이제 스테이블해진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충격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충격에 또 쉽게 또 이제 파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수축한다, 어. 더 질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 한번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목인데 수술 2번 했는데요. 지금은 자주 욱신거리면서 통증이 수시로 찾아와요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이랬을 때 좀 재활 관련해서도 의견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발목 인대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불안정성이 계속 해결되느냐.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의 부하가 관절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연골의 부하가 전달되면 붓고 통증도 있고 붓고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2번 하셨을 때는 이것은 관절의 안정성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번째는 뭐 환자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량이 100인데 그 이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가한다면은 그거 자체로 인해서도 부하가 쌓여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양이 좀 심하다면은 조금 다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한번 계속 저희가 말씀을 조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활 치료에 대해서 오늘 지영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리스프랑 인대 손상 재활 팁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물 메디컬 셀터 물리치료사인 지헌이라고 합니다. 일단 리스프랑 손상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체중 지지가 일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발 아치입니다. 어, 네. 보통 이제 리스프랑 손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급성기, 초기, 급성기, 초기, 중기, 보통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급성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중이 지지되지 않는 비체중기에서 발목이 가던 범위를 본인 혼자 한번 발목 까딱 움직여보실 거예요. 천천히 하셔요. 요렇게 아니면 안쪽으로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됐어요. 만약에 요걸 잘 못하시면 다른 지시해 주신 분이 같이 요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급성기 때는 보통 요런 움직임으로 최대한 재활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기는 보통 6에서 10주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이제 밴드를 걸어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제 3자가 여기 있으면 제 손바닥을 밀어 보시겠습니까? 음. 네, 요런 식으로 저항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주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기부터는 이제 한 발 지지가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보통 한 발 지지로 보통 운동을 많이 시켜서 잠깐만 내려가 보시죠. 살짝 있지. 신발 있지. 베스트. 보통 이제 지면 같은 경우는 단단한 지면에서 서는 것보다는 요렇게 촉진이나 지면에 섰을 때 보여주면서 감각을 촉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발바닥을 요 패드를 눌러보세요. 걷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아까 누워서 하신 것처럼 발바닥을 눌러볼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조금씩 가져간다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요게 보통 중기입니다. 근데 요런 리스프랑 손상 같은 경우가 보통은 많이 그렇게 좀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발 아치가 좀 중요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혼자 이제 집에서 발 아치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와 보실까요? 일단 발 아치 같은 경우는 요 발 내에서 발 아치를 컨트롤한 뇌재근이 있고, 그리고 발 바깥 종아리랑 연결되어 있는 외대근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숏풋 운동이라고 하는 요 엄지랑 뒤꿈치가 서로 만난다 생각하고 한번 끌어보세요 했을 때, 이 운동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운동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잘 못 따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요런 만약에 막대기가 없으시다면 다이소나 커튼봉 같은 걸 사셔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한번 바로 올려보실까요? 발아치를 살린 내재근 운동입니다. 요렇게 발 올린 상태에서 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모은다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끼리 그냥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대로 유지할게요. 다시 힘 풀어주시고, 한 번 더 힘 풀어주시고. 네, 잠깐 내려오십시오. 보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발아치 형성이 훨씬 더 환자분들도 이해도가 높고 훨씬 쉽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시키고요. 또 두 번째는 요런 밴드나 수건을 엄지발가락 밑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밟아 놓을까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왼발을 드신 상태에서 한 발로 버티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하를 조금 더 주려면 이제 왼발을 작게 원을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작게 그렇죠. 10번만 해 볼게요. 네, 그만하십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내재근, 발아치 형성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앉아보시겠습니까? 꼬유를 해주세요. 요렇게 셀프로 걸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 발바닥이 본인 얼굴을 바라보면 안다 생각하고 한번 쭉 올려보시겠습니다. 그렇죠. 힘 풀어주시고, 요렇게 의자는 높아버리면 안 되고, 의자는 본인의 무릎, 엉덩이 이렇게 발이 쓰지 않는 선에서 그런 의자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진행을 힘 풀었다가 발바닥이 본인 얼굴 바라보기. 힘 풀어주시고, 다시 쭉. 저렇게 보통 지금 가르쳐드렸던 운동은 보통 10에서 12회 정도 3세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갈등에 관련된 수술과 재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끝이 났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함께 또 질문도 여러 가지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또 추후에 또 차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늘 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또 발목 수술 그리고 발등, 인대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재활 관련해서도 엄청난 또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의 건강, 발목의 건강은 우리가 지금 스포츠 인들한테는 당연히, 또는 스포츠인들 말고도 나이가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해야지 근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발목의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 또는 발의 건강, 결국은 정렬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또 근력, 탄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구조적인 해부학적 골성, 그런 이제 안정성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이제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그때가 발의 이제 발목의 부하가 충분히 이분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관절염이 없이 건강한 발목 운동, 발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처럼 수술만큼 중요한 것은 재활입니다. 재활은 초기 재활이 있고 중기 재활이 있고 후기 재활,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단계에 맞는 우리가 니즈를 다 이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스프랑 인대가 무엇인지 조금 생소한 이러한 인대, 발등 인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생소하지만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발등의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BMD 촬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질문들을 궁금한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